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쉬어가고 있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의 한 5주간 상승만을 해왔으니까 모두가 상승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머뭇 저항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의 주요 소식을 먼저 살펴보고 CME에서 발표한 중요한 리포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2억 6,800만 달러 순유출입니다. 블랙록도 피델리티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몇 주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 여러분, 요즘처럼 힘든 장에 이 비트코인을 견인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비트코인이 빠지고 모두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비트코인을 지켜가면서 매수 새로운 오렌지 점을 찍어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인물 누구죠? 바로 우리들의 친구 마이클 세일러, 우리 채널의 친구죠. 마이클 세일러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을 절대 팔면 안 된다.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끝까지 모아가는 거다. 자손대대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굳이 팔아야 한다면 차라리 신장을 꺼내서 팔아라. 이런 소리까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비트코인을 외쳐왔던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 있었던 스트래티지의 실적 발표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시장이 깜짝 놀랐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배신감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죠. 아니 왜 절대 팔면 안 된다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억만장자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3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한 후 생각을 바꾸고 있다. 3번 연속 미끄러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도 회사를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지.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니까 계속 안 팔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테고 또 어려운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트래티지는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해 1분기에 125억 달러 순손실을 보고한 후 3분기 연속 손실입니다. 이번 주에 암호화폐 보유 자산의 일부를 매각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세일러가 비트코인 팔아서 손실을 메꾸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스트래티지의 행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내놓은 스트레치, STRC라는 주식이에요. 이 스트래티지를 사게 되면 연 11.5%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없잖아요. 11.5%를 받는 배당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그 전에 내놨던 상품은 변동이에요. 변동이자인데 이거는 그냥 11.5로 딱 박아놨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블랙록에서도 또 뱅가드 이런 데서도 막 대량으로 사서 여러 사모 크레딧 펀드에 막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신뢰를 심어줘야 되겠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면 이 스트레치 이놈들이 그냥 갑자기 나 몰라 하고 배째하고 11.5%라고 그러더니 그냥 몰라 이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연간 배당이 이 이자 의무가 약 한 15억 달러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 그런데 이 15억 달러를 주기 위해서 스트래티지에서
혹시 모르니까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면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샀다가 유사시에 이걸 팔아서 주고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주식 대비 비트코인 보유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일러의 전략은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이런 전략적인 보호 장치를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세일러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아니면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일단 시장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시장의 반응도 그다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을 안 팔고 계속 사기만 한다는 건 회사 자금을 거의 다 털어넣어서 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해도 언젠가는 사실 스트래티지의 CEO 퐁리라는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먼저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세일러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일러 리스크란 게 있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암울해져서 세일러가 더 이상은 못 버텨 하고 팔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탄을 안고 가는 듯한.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를 털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버티다 갑자기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가다가 비트코인은 가는 대로 올라가면 더 많이 사고 안 올라가면 그냥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CME 그룹에서 발표한 2026년 1분기 암호화폐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CME 리포트. CME는 시카고 머첸타일 익스체인지,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파생 상품 거래소. 여러분들 CME 갭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CME 갭이란 이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될 때 가격 차이, 이 갭이 생기는 걸 CME 갭이라고 하는데 CME는 주식 거래소처럼 주중에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마감할 때하고 월요일 장 오픈했을 때랑은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걸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이 생기면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갭이 생기면 그 갭은 언젠가는 메꿔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ME가 암호화폐 보면 이제 너무 잘하고 있죠. 주 7일 24시간. 야, 우리도 이거 쫓아가야 되겠다. 계속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5월 28일부터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CME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면 2026년 1분기 동안 시장 심리와 경제 전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월 초 CME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락한 후 암호화폐 가격은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자, 가격이 2025년 1분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암호화폐 상품군은 상당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암호화폐 상품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 대비 19만 1000건에서 31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또 다른 여러 알트코인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CME는 이제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사용합니다. 재미를 보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진입하고 돈이 몰려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무휴 24시간 거래가 5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부터는 CME 갭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CME 상장 코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이 이 CME에 상장되어 있을까? 당연히 비트코인이겠죠. 일단 처음으로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때 최고점을 기록하고 비트코인은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상장 코인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2021년 2월이에요. 이더리움 상장하고는 갑자기 고점 떡락 이런 건 아니었죠. 자, 그 다음 코인,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다음 코인은 바로 솔라나. 2025년 3월에 상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XRP. 2025년 5월입니다. 그 다음 코인은 2026년도 2월인데요. 바로 에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체인링크. 역시 2026년 2월입니다. 그 다음 코인 스텔라 루멘 2월.
이렇게 3종 코인이 2월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상장된 코인이 2개가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상장된 코인 바로 아발란체 그리고 수이, 이렇게 현재 9개의 코인이 CME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스위트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선물 거래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선물 계약이 있고 마이크로, 소형 계약이 있습니다. 옵션도 있고요. 다 합쳐서 비트코인 관련 일일 평균 계약 횟수가 168,394, 총 거래량은 3,784억 달러. 이더리움은 1,546억 달러 정도. 1분기 총 거래량입니다. 솔라나는 200억 달러. XRP 120억 달러. 자, 체인링크, 카다노, 에이다, 스텔라 루멘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수요가 낮은 것도 있지만 2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이 중에서는 체인링크가 가장 높습니다. 6,700만 달러. 다음 에이다 2,800만 달러. 스텔라 루멘 1,800만 달러. 아발란체와 수위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CM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평균 일일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입니다. 2017년에 시작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약간 주춤했고요. 그리고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비트코인 ETF 승인. 본격적인 기관들의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코인의 가격이 크게 빠졌는데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CME 리포트의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면 기관 진입의 폭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24시간 주 7일 거래 도입은 CME 시장이 크립토 네이티브 시장과 시간차 없이 연동된다. 그리고 솔라나, XRP, 에이다, 체인링크, 스텔라 루멘, 아발란체, 수이 이런 알트코인까지 선물 상장되는 흐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 알트 인프라 코인들이 기관 리스크 관리 대상에 들어왔다. 자,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은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지만 기관들의 관심 그리고 여러 제도화적인 틀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움직이는 친구들이 바로 이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이야말로 바로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기관들 주도로 암호화폐 산업은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가격 움직임도 결국은 이런 움직임에 쫓아갈 수밖에는 없겠죠. 자, 이제는 시장의 여러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 DTCC가 7월에 토큰화된 증권거래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10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나스닥, 서클, 온도, 리플 프라임 등 50개 이상의 금융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참여합니다. 자, 이렇게 벌써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 온도라든가 리플 이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온도 파이낸스, JP모건의 카넥시스, 마스터카드 그리고 리플은 XRP 레저를 은행 간 결제 시스템에 연결하여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거래하는 시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 거의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어 결제되었으며 24시간 연중 무휴 시장을 향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움직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리플 관련해서 리플의 CEO가 누구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사람이 XRP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XRP 맥시가 아니었다. 본인은 XRP만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건 좀 약간 또 충격적이죠. 아니, 나는 XRP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맥시는 비트코인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 이렇게 하는데 XRP CEO가, 아니 리플 CEO가 나는 XRP 맥시가 아니다. 멀티체인 미래를 옹호한다. 멀티체인이다. 앞으로는 멀티체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비트코인이 잘 돼야 된다. 비트코인이 잘 돼야지 XRP도 잘 되는 거고 다른 모든 코인들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코인이 최고야. 이 그런 쓰레기 코인에 투자하지 마. 뭐 이상한 무슨 코인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서로 응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살짝 주춤하고 있죠. 하지만 기관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5월에는
큰 결정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